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아, 뭐가 걱정이에요? 형이 다 해결해 줄게요. 무시무시한 군대?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를 해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혹시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모기장을 위해. 모기가 하도 물려서 그래요. 몸에다 설치를 편하겠다. 했습니다. 네. 잘했네요. 네. 자,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가기 전에 가장 뭐부터 준비하시나요? 옷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가서 저는 이제 SNS 중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어떤 스타일을 어떻게 구축할지. 근데 이 옷이 잘 받으려면은 태가 좋아야 그렇죠. 되니까 몸부터 준비하긴 해야죠. 다이어트부터 다이어트. 몸부터 준비를 준비하는 해야 거. 해요. 이 양반들 뭘 모르시네. 휴가하면 제일 먼저 돈을 준비해야죠. 현실적이네요. 자, 그런데 우리 장병들은 휴가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해야 될 일이 있었죠? 너무 많죠. 네. 맞아요. 일단 휴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휴가를 신청하면 중대장님의 승인을 거쳐서 그 인사과 간부님이 승인을 해 주셔야 하고 지휘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등등등 휴가 보고하다 보면은 그 황금 같은 오전 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라떼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어쨌든 결론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보고 체계를 거친 후에야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이건 왜 물어보는 거죠? 아, 여러분 이제 장병들이 휴가를 갈 때 그런 뭐 복잡한 절차들 많잖아요. 네. 싹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정말? 자, 지난 7월 27일부터 네. 휴가 시행 때 필요했던 인사 명령이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가 됐어요. 와우, 폐지가 됐어요. 오 마이 갓, 폐지? 와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딱 한 명의 승인권자한테만 허가를 받으면 바로 휴가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중대장님한테 보고했어. 근데 대대장님이 출타 중이셔. 기다려야 돼. 네. 오전이 그냥 다 지나갔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되면 군대에 있는 장병들이 사회에 있는 저보다도 휴가 가는 게 더 간편해졌겠어요. 왜요? 저는 엄마 허락도 받아야 되고 아빠 허락도 받아야 되고 할머니도 옷 그지같이 입고 나가지 말라 그러고. 아이고 오늘 아니. 혼났겠네. 정말. 할머니가 골라주신 건가요? 할머니 댁에 있는 거 뜯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군대에서는 휴가 신청해놓고 허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 시간 천년만년 같았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진 거네요. 장병들의 편의까지 생각해주는 국방부 칭찬합니다. 네. 자, 그럼 이 신나는 기분 그대로 오늘도 행운계 신나게 출발해봅시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자, 행복했던 연애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자,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연인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이거를 해가지고요. 헤어질 위기에 빠진대요, 장병이. 뭘까요? 너무 좋아. 뭘까, 진짜? 일단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고민 장병 얘기 뭘 먼저. 했다고요? 두둥? 도움, help, help. help를 요청을 해서 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입대한 지 4개월 된 일병입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둘 다 무던한 성격이라 원래 기념일도 잘 안 챙겼고 입대 후에도 편지, 선물 이런 거 괜히 힘들게 자주 하지 말자고 약속했죠. 저희는 그런 거 없이도 굳건했거든요. 그런데 제 찐친인 윤기준이 같은 부대 동기로 들어온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기 김대희의 한마디부터였어요. 이힝 오늘도 여친한테 선물이라가 편지 왔다. 역시 내 여친 짱. 죄송한데 그냥 읽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든데요. 아, 연기하지 마세요. 몰입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원래 이렇게 하시나요? 오늘도 여친한테 선물이랑 편지 왔다. 역시 여친 짱. 와, 쩐다. 이걸 포장해서
보내주신 거야? 대박! 와 쩐다! 이걸 포장해서 보내주신 거야? 대박! 야 근데 리피야 너 진짜 여친 있는 거 맞아? 여친 있다면서 몇 주째 편지 한 통이 안 오냐? 요새는 깨톡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상관 있냐? 남의 연애에 관심 꺼. 다른 날. 야 기준이 여친님께서 우리 다 같이 먹으라고 우리 과자까지 보내주셨어. 와 윤기준 진짜 능력자. 오. 리피는 보나마나 없겠지 뭐. 이 정도면 헤어졌는데 너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와. 아 그만해. 진짜 열받네. 다음번에는 꼭 선물 온다. 두고 봐라. 내라 이 눈치 없는 놈. 너 그거 여친이 편한 거야 임마. 너 이번에도 기준이한테 졌어. 역시 기준이밖에 없다 기준아 너. 야 둘이 찐친이라면서 어쩜 이렇게 다르냐? 자기 나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용? 나한테 편지랑 선물 좀 자주 보내주면 안 될까? 갑자기 무슨 소리얌? 서로 힘들게 그런 거 하지 말자며. 내 친구 기준이 여친은 맨날 여친이 편지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하니까 다들 너랑 나는 헤어진 거 아니냐고 비교한단 말이야.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될까요? 아, 이것 때문에 연락하신 거세요? 너는 남한테 자랑하려고 여친 사귀냐? 아, 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위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말한 거지. 아 근데 그런 말도 못해? 편지, 선물 힘드니까 보내지 말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까지 군대 기다려줬더니 고맙단 말은 못할 망정 비교를 하네? 아니 그러는 너는 남친 기 한 번 살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됐다. 그냥 선물, 편지 꼬박꼬박 보내주는 윤기준 여친이랑 사귀든지 맘대로 해. 동기들의 끊임없는 비교를 참지 못하고 여친에게 편지랑 선물 좀 보내달라고 말해버렸고 결말은 아주 처참했죠. 어떡해. 그 후 여친은 편지, 선물은커녕 며칠째 깨똑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화날 일인가요? 이젠 여친이 저를 사랑하긴 하나 싶어요. 저 야. 대체 어떡하죠? 그래요. 아무튼 동기들의 끊임없는 비교에 결국 여자친구에게 편지와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별의 위기를 맞은 고민의 장병입니다. 아, 차라리 다른 이유를 좀 둘러댔으면. 그쵸. 그러니까 왜 비교를 해서 맞아요. 이 사단을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비교. 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교. 네. 아니 처음부터 편지, 선물 필요 없다고 하지를 말던가 입대할 때는 편지, 선물 안 줘도 된다고 배려해놓고 이제 와서 나도 남들처럼 편지 달라, 선물 달라 하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선 당연히 황당하고 화도 나는 거죠. 아 지금 이 여자분들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저는 고민상병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이 군대에서 여자친구의 편지 네. 또는 선물, 저는 사실 선물에 좀 더 힘을 주는데 물질적인 거. 이 중요성이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선물을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장병들 것까지. 손해원들 다. 막 선임들 것까지 이렇게 어허. 다 줄 때가 있거든. 그래요. 윤기준 중에는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다 군대라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편지나 선물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나 존중받는 존재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수단이거든요. 네. 편지를 많이 받으면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고 아 너 진짜 여자친구한테 사랑받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고 또 특히 군대에서는 여자친구보다 여사친한테 받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요. 왜냐면 여사친한테 선물을 받았다면 주변에서 날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고민 장병도 여자친구한테 그러지 말고 주변 여사친한테 선물을 좀 보내달라. 여자친구 입장에선 조금. 아 그런가? 여자친구 입장에서 아, 쓰레기네. 이게 그 소대원들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닌 여사친 왔을 때 더 잘해준다. 왜냐하면 네. 그 보내준 가능성이 여사친은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아니니 어떤 네. 가능성이 또 열려 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쵸. 소개팅을 해달라든지. 진짜 군대에서 서로 여자친구 비교하는 건 지금이나 라떼나 똑같네요. 네, 라떼도 여자친구가 뭐 막 서로 경쟁하잖아요. 야, 뭐 누가 더 막 종이학을 몇 마리 더 많이 보냈는지. 비싼 색종이 있었는지. 근데 막 또 이제 종이학 막 자랑하는데 옆에서 학알이 나와. 학알이 이겨. 종이학은 그때는 깨게 하는 거예요. 학알이 더 힘들거든. 학알이 또 이기고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지금 둘 다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여자친구는 바깥에서 뭐 나름대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유혹을 견뎌내면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자꾸 뭔가를 더 해달라고 하니까 좀 지치기도 할 거고 또 반면 남자친구는 군대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선물 한번 보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싶어서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모든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아까 신하영 MC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그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여자친구가 비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아, 전 남친 차 저보다 좋았는데 아, 끔찍하고 벤츠 온다더니 아, 망했어. 막 이런 얘기들. 더 잘생겼었는데 키도 컸었는데 누구네 남친은 기념일 때 뭘 해줬다는데 눈길이었는데 엄청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정말 생각만 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 비교하는 말 직접 듣는 순간 그 순간 기분 확 나빠지거든요. 다들 경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비교라. 아무래도 그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 떠올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정우성 멋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 같은 래퍼 쌈디 오빠 너무 멋지다. 딘딘 멋있어. 그 꼬리도 없는 놈. 저는 뭐 상관이 없죠. 그래요. 윤중이님. 저는 경제력으로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이거 진짜 그래? 너무 심지어 제가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제력으로 비교를 해요. 고등학생을 경제력으로 비교했어요? 돈을 벌 수가 없는데 SNS에 막 남자친구한테 이런 선물 받았다 하면서 막 비싼 지갑 막 이런 거 애들이 올린 거 보고 아 나는 언제 이런 선물 받아보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사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나는 고등학생이고 돈이 없다. 선물을 해줄 수 없다. 좀 비교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저를 습관적으로 본인의 첫사랑이랑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빠. 와, 강심장인데? 네, 근데 그게 뭐 본인 딴에는 좋은 의미에서 아 걔는 이래서 싫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고 좋아. 근데 뭐 반대도 있었어요. 더 싫어. 하여튼 반대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언급하는 거조차 싫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져서 결국 그게 이별의 원인이 됐었어요. 결국 뭐 구속시켰나? 근데 진짜 최악이에요. 막 누구 남자친구는 저랬는데 누구 여자친구는 뭐 이거 해줬는데 뭐 누구는 저랬고 진짜 너무 연인 사이에는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아요. 아마 여자친구분은 고민장병이 기준이 여자친구는 이랬는데 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빈정이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네. 와우.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이번에는 절대 사귀면 안 되는 남자 유형을 찾아봤는데요. 많은 연애 칼럼니스트들이 다른 여자와 나를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사람이라고 답해주셨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애초에 만나지 말라는 거죠. 고민 장명분이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라고 물으셨는데요. 다른 여자와 비교를 하는 순간 많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비교할 거면 나랑 왜 사귀지? 생각을 하고 이별을 결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하니까요. 꼭 주의하세요. 일단 비교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이 사연 마지막에 고민 장병이 이젠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싶다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진짜 여자친구의 마음이 변한 건 아니겠죠? 애초에 선물이나 편지로 마음을 가늠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선물하고 편지가 안 온다고 마음이 변한 거면 뭐 모든 병장의 여자친구는 다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게 되는 거잖아요. 뭐 병장들한테는 편지를 잘 안 보내니까. 네, 맞아요. 선물 곧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학생이라면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물을 안 줬다고 해서 마음이 변했다. 딱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본인이 동기들과 비교를 당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하고 너를 비교할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 그냥 동기들이 하도 주변에서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상황에 못 이겨서 잠시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 미안해라고 본인의 마음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비교를 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니까 나도 비교를 당하면서 사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부처님보다 1000배나 속이 좁고 공자님보다 1000배는 현명하지 못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는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면 너무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은 약간 여자친구 마음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비교 대상이 공자와 뭐 이런 대상은 누가 들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과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선물을 하는 거죠. 뭐 여자친구 어머니 친구들까지 다 같이 나눠 쓸 수 있게 그 충성마트에서 유명 화장품이나 네. 마스크팩 이런 그래. 걸 선물을 하면 그걸 받아본 여자친구가 고민장병에게도 자연스럽게 역으로 선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기브앤테이크 하는 게 세우는 게 있죠. 네, 이렇게 뭐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물량 공세까지 여자친구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말해준 것 같은데 우리 고민 장병의 마음은 누가 달래줍니까? 아유 이러니 제가 쉴 틈이 없어요. 선물이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그 노래를 틀어줘. 자, 여자친구에게 된통 혼나고 기죽은 고민장병에게 딱 어울리는 힐링송 불러드려야겠죠. 네, 네. 제발 이번에 좀 힐링곡이 맞아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번부터 100번까지 어떤 번호, 어떤 거 우리 골라볼까요? 원범님 한번 골라보시죠. 1번부터 100번까지. 저는 6을 좋아해서 6을 2번 곱한 36을 하겠습니다. 6이 36. 네. 그래요. 36번. 뭐야? 이게 뭐? 실갑산? 전혀 모르는 이게 무슨 노래지? 아, 이거 뭐야 이게? 콩밤에는 아낙대야 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장병분의 마음을 보기마다 눈부신 누나 왜 이렇게 잘해? 두고 쉬지 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새소리나 왜 감정 표현해? 어린 가슴 속을 태웠어 완벽했어. 진짜 이 노래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완벽했어. 이 제목이 칠갑산이니까 네. 고민 장병이 여자친구랑 휴가를 나가서 칠갑산 하면 등산을 하면서 서운했던 점 털어놓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끼워 칠갑산에 맞추면. 놀러 가라. 네네. 또 노래 가사에서 무슨 서러움이 그렇게 많았느냐고 했는데 고민장병도 어쨌든 나름대로의 서러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거니까 여자친구분도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고민장병분. 자, 여자친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옆에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비교하면서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순간 그 연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꼭 화해하시고 서로에게 비교 불가한 존재로 오래오래 알콩달콩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장병들의
그대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오늘 우리가 사수할 인권은 뭔가요? 요 그대들의 인권을 사수하고 싶나? 그 방법을 인권맨이 알려주는 인권 사수. 내가 진짜 사수. 다들 인권맨 저 슬리피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저를 믿고 오늘도 보시죠. 예스 썰 군썰. 야 신병. 예? 너는 종교활동 안 가냐?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과학을 믿습니다. 그래? 과연 그게 쉽게 될까? 충성! 충성. 다들 알겠지만 오늘 종교활동을 가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도서관으로 간다. 열애자 누구지? 이병 정진아. 도서관 말입니까? 아직 모르는구나. 종교활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 간만에 혼자서 편히 쉬나 했더니 그래 군생활하는 동안 책이라도 많이 봐둬야지. 마음의 양식을 쌓는 거야.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책 볼 시간이 없다. 이번에 기부받은 책이 많아서 나와 함께 정리를 해야 된다. 1시간 동안. 책 정리 1시간? 그래 믿지도 않는 종교 가서 멍 때리고 있느니 까짓거 1시간쯤이야 뭐. 착각했다. 3시간이다. 뭐야 내 마음을 꿰뚫는 거야 뭐야. 주말에 3시간이나 일해야 된다고? 왜? 3시간 너무 긴가? 아닙니다. 그럼 이 소대는 열애자가 신병뿐인 건가? 그렇습니다. 저 이병 정진아. 저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불교십니다. 네, 오늘 같이 이제 유난히 어머님이 보고 싶은 날 저도 오늘 불교에 가서 어머님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 소대는 열애자가 없는 걸로. 네. 다들 수고하도록. 충성. 좋았어 신병. 야 신병 잘 생각했어. 나랑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받아보자고. 예. 사병 여러분들 가르침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부식 나눠드리겠습니다. 부식? 응? 이재율 일병님? 여기도 신교대처럼 초코파이 줍니까? 초코파이? 야 누가 먹냐? 부처님이 자비로운 만큼 여기는 음식도 자비롭다. 감사합니다. 자 햄버거다. 햄버거? 배고파. 맛있겠다. 와. 햄버거! 고기의 담백함, 야채의 상큼함, 빵의 고소함, 하나의 음식에 모든 풍미를 담은 버라이어티 푸드의 대명사 햄버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던가. 나는 햄버거를 먹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진짜다. 내 눈앞에 진짜 햄버거가 있다. 이거 진짜 저 안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맞아. 근데 이건 고기야. 불고기. 불고기. 믿습니다. 불고기교. 믿습니다. 불교. 맛있겠다. 배고파. 야 신병. 예? 뭐가 그렇게 신났냐? 박상배님. 제가 지난주에 불교에 갔는데 불교로 가니까 햄버거를 줍니다. 아니 군대리아가 아니라 진짜 싸지 햄버거.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예? 우리 천주교에서는 오늘 치킨이 나온단다. 신우님.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별거 아니야. 신우님? 치킨? 제가 알고 있는 그 치킨 맞습니까? 치킨은 가슴이 시킨다. 인생은 치킨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로 나뉜다.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치킨 위에 사람 없고 치킨 아래 사람 없다.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야 신병, 너 오늘도 불교 갈 거지? 예?
불교. 이재율병님, 사실 저희 아버님은 천주교십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불교 가서 저희 어머님 마음만 너무 헤아린 것 같아서 오늘 천주교에 가서 좀 아버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려고 합니다. 천주교로. 죄송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뭐 그렇다면야 뭐 어차피 다시 불교로 돌아올 텐데, 그치? 갔다 와. 우리 좀 마음고생 좀 해줘. 우리 지금 그렇게 힘들었죠. 그랬던 그가. 야, 신병, 오늘은 불교 갈 거지? 무슨 소리야. 이번 주도 나랑 같이 천주교 가야지. 죄송합니다. 전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햄버거랑 치킨에 현혹돼서 제 스스로의 신념을 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교. 우리 기독교에선 오늘 피자가 나온다네. 피자! 한 입 깨우면 치즈가 쫙 늘어나는 피자. 피자 복음 5장 2절. 피자를 이길 수 있는 건 피자뿐이다. 피자뿐이긴 하다. 피자를 먹기 위해 기독교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며. 전제 절대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안 돼요. 가자니까. 안 돼. 무슨 피자인데 그것만 말해주시고. 콤비네이션 피자. 가자. 어허. 진짜 혹시 무서워. 종교활동 열애자 있나? 나랑 같이 책장 보수하러 가야겠는데? 야, 진짜! 야, 신병. 괜찮아? 야, 신병. 야, 어떻게? 야, 형제여 일어나라 피자 먹으러 가자. 얼굴에 손 대지 마. 형제여 일어나라 피자 먹으러 가자. 콤비네이션 피자. 네. 오늘 옛살 군살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그래요? 다들 경험해보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진짜 특히 훈련병 때 더 심하게 그쵸, 제일 그러는데. 초코파이 2개 준다. 저기. 네. 저기는. 네. 저긴 몽쉘이다. 네, 맞아. 몽쉘이다. 저긴 가나다. 뭐 약간 이런. 비교하죠. 그래서 종교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종교 활동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장병들도 전도하면 본인들에게 혜택이 있는 건가요? 닭다리를 한 개 더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런 거는 뭐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맛있는 걸 우리 신병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어떤 선임의 마음이죠. 심지어 저 사람들도 저 종교를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현혹돼서 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매주 어느 종교 활동에 갈지 이 선택하는 것도 나름대로 엄청 맞아요, 고민이 돼요. 그 치킨 준다고 해서 갔는데 옆 종교 다녀온 애들이 뭐 치킨에 햄버거에 뭐 감튀, 감튀까지 세트로 먹었다고 하면 거기 갈 거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사실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원래. 그래서 군종병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 맞아, 주에 맞아. 간식으로 뭐가 나온다 이런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라떼는 햄버거는 없었어요. 초코파이가 최고였거든요. 예. 아무튼 뭐 요즘 군대는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네네. 간식도. 진짜 나와요? 햄버거, 피자, 치킨이? 네, 뭐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것도 나오고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는 그 불교에서 닭강정이랑 곱창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곱창을? 네,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 컵에 이렇게 조금씩. 근데 불교에서 곱창 주는 건 조금 느낌이 컵떡이 아니라 컵곱.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가끔 민간에서 오신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직접 밥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간식이 아니더라도 집밥이 그리운 장병들이 좋아했었어요. 그렇죠. 자, 솔직히 간식 때문에 종교 활동 가봤다. 인정하십니까, 두 분? 예비역 두 분?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라 간식 때문에 간 거는 좀 있긴 있어요. 예. 기독교만 갔습니다. 끝까지. 그런 게 있어요. 28사단 본부대에 아마 기독교는 영 외에 있어요. 나가야 되는구나. 유병수를 지나서 밖으로 나가는구나.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천주교나 불교는 지금 뭐 정확히 종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종교만 밖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인기가 그 많아요. 정도. 저도 무교였지만 항상 거기로.
밖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네, 맞아. 그냥 유료수 공기만 밖에 쐬고 올 수 있어. 땅을 밟아보고 싶은 그쵸. 거지. 버스 타고 나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 받을 때 그 교회에서 피자빵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태어나서 교회 처음 가봤어요. 원래 성당에 가다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교회는 처음 온 사람한테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요? 네. 그거는 천주교 아니고. 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한 명씩 이렇게 머리에 물을 이렇게 부어주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피자빵을 먹기 위해서 이 정도 물 세례쯤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아야 된다. 딱 먹었죠. 아 진짜. 네. 피자빵 맛있지. 저는 원래 종교가 기독교라서 주말 활동은 전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독교를 갔었는데 혹시 지금 그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보면 약간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그 저희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다 같이 불교에 한번 가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가면 텀블러를 준다고 해가지고 못 이기는 척 가서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텀블러를 받아서 그걸 들고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교회 갔다고? 들고 교회 텀블러가 너무 필요해서. 아니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지만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절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가서 비빔밥을 먹어요. 비빔밥을 먹고 맛있어요. 산에서. 네, 이미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간식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닐 수도 없고 다른 종교에서 더 맛있는 거 나온다고 하면은 좀 부럽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다녔던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 커피를 줬었는데 저희가 그때 커피를 못 먹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천주교를 다니는 분대원이 본인도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종교적 신념을 저버릴 수는 없으니까 커피를 떠다 달라고 본인 텀블러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저희 분대장이 다른 분대원들 것까지 다 해가지고 텀블러 한 3-4개씩 이제 교회에서 그 텀블러도 혹시 부처님 텀블러예요? 네, 그 다. 그러면 한번 찾다 와야 통합이 됐네요.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가 다 통합이. 근데 뭐 간식도 중요하지만 간식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종교활동 가는 장병들 있을 수 있죠. 아유, 당연하죠. 그 처음에는 간식 때문에 갔다가 그 종교에 푹 빠져서 세례까지 받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군대에서 처음 접했다가 제대 후에 그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군대에서 종교 생활을 시작했다가 제대하면 이제 무교가 되는 경우가. 네, 간식으로 시작한 종교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또 아까 슬리피님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작은 부대는 부대 안에 종교 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다른 종교 시설로 다 같이 이동을 하는데 그때 바깥 공기도 맡을 수 있고 민간인 구경도 할 수도 있고 또 게다가 덤으로 이제 군인이 아닌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도 종교를 선택하는 장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교 활동이 꼭 간식 때문만은 아니긴 해요. 이 종교 활동에 가서 잘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졸 수 있는데 종교 활동에서는 굳이 다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꽁트에서처럼 이 생활관에 남아 있어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종교 활동에 가서 좀 잠을 보충하겠다. 뭐 이런 장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훈련소에서는 조교들이 너무 무섭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종교활동을 가면은 다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들. 맞아. 어서 오세요. 맞아. 다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군인인데도. 네, 맞아요. 나보다 계급이 조교들보다 더 계급이 높은데 너무 따뜻해. 간부들이 따뜻하고. 따뜻해. 어서 오세요. 추가적으로 그 종교활동에서 편지를 전달해주기도 해요. 인터넷 편지를 미리 좀 훈련소 때는 일찍 못 받거든요. 한 2-3주는 못 받는데 종교활동 때는 미리 줘. 한 1주 정도 먼저 줘서 그것 때문에 종교활동에 가는 장면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종교활동이 뭐 그런 간식, 뭐 꿀잠,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뭐 되지만 더 큰 도움을 받았던 게 왜 이렇게 그 의자 쫙 이렇게 나무 의자 쫙 이렇게 앉거든요. 그 교회 가면 그러면 앉으면 그 바로 앞에 벤치 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먼저
거쳐간 고참들이 누구 조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뭐 4주차 PRI 훈련 때 뭐 요령 피울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깨알같은 팁을 또 많이 또 지식인 같은 거. 예. 근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가 이렇게 세 종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소수 종교를 믿는 장병들은 어떻게 종교 활동을 해요? 뭐 일단 현재 군부대에 있는 종교 시설은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있고 또 그 외 뭐 소수 종교 같은 것들은 파견돼서 오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소수 종교를 믿는 장병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건상 모든 종교 시설이 건립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부에게 문의하면 개인적으로 혹은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장병들이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떼는 진짜 저렇게 만약에 종교가 없이 종교 활동을 안 가면 작업을 하거든요. 밖으로 불러내서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뭐 여름엔 저기 막 잡초 보고 겨울에는 막 제설 작업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외부 업체에 맡기니까 장병들에게 그래요? 작업을 따로 시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TV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 저 있을 때도 저도 겪은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없는 자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늦잠도 좀 자고 TV도 좀 보고 그러고 싶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는 뭐 종교 활동을 하라고 약간 등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원칙상 무교인 장병들은 종교 활동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휴식이 맞습니다. 일요일은 개인 여가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 시간에 무교인 장병들이 뭘 하든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엄보람 법무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정지나 이병에게 도서관 정리를 강제하는 소대장. 인권 침해일까요? 이 사연은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휴식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원래 종교 활동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을 지시했을 경우 이는 휴식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작업의 경우는 지휘관의 재량으로 주말에 실시할 수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종교 활동을 이유로 이 사연처럼 작업에 참여 여부를 구분짓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교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 침해인 것도 밝혀졌는데 이제 무교인 나는 쉬겠다라고 좀 좋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그래도 어렵긴 하네요. 좀 좋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비웃으시겠지만 전 종교는 따로 없고 저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웃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종교 시간에 업무를 시키면 저는 저 자신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종교 활동 중입니다. 라고 좀 간결하게 말하고 그때도 만약 화를 낸다면은 감히 신을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화를 내면서 당당하게 나가면은 그쵸 이상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종교를 이유로 작업을 시키는 것이라면 뭐 마음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와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부대 전체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음의 소리로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육군 인권존중센터에 연락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선임들이 간식으로 유혹하면서 이병을 자신들이 믿는 종교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습니다.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신앙의 자유는 개인이 종교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즉 무교의 자유까지도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가질 것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경우는 역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선임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우리에게는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서로 지킬 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예설 군설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장병 밀착형 맞춤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그 고민 행궁기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지금부터 다나카입니다. 네, 자 매주 특별한 멘토들에게 여가 시간 활용법을 배우는 다나카. 자 오늘은 어떤 멘토가 찾아왔을까요? 오늘은 굉장히 힙하고 초특급 멘토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들 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 아니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이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다나카를 책임질 멘토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 오프라인에서 나를 찾는 글쓰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예쁜 글 연구소 대표 북 테라피스트 권민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북 테라피를 좀 주로 했었는데요. 사실 테라피스트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치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북 테라피스트는 말 그대로 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료하는 치료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마음이 아프면은 그 상황에 맞는 책을 처방해서 추천해주고 그 책으로 좀 위로를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많이 뵌 것 같은데? 네. 예전에 행궁기에 네, 맞습니다. 출연하셨었죠? 네, 같이 출연했었어요. 맞아. 권민창 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군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러면 전업하신 거예요? 북 테라피스트로? 네, 제가 사실 5년 전에 이제 농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한 동기생의 권유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좀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는 철학자랑 청년이 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철학자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좀 하거든요. 생활 양식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그 구절이 제게 그때 큰 동기부여가 됐고 그때부터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책을 읽어서 저녁 때까지 약 한 1,500여 권의 책을 좀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직접 글을 쓰게 됐고 지금까지 좀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게 지금의 북 테라피스트가 된 계기가 됐네요. 네, 책을 맞습니다. 많이 읽게 돼서. 네, 맞습니다. 야, 우리 수미 씨가 좀 다쳤으면 좋겠네요. 네. 저 책 진짜 읽어요. 진짜 네, 읽어요? 정말. 수미 씨는 최근에 읽은 책 제목이 뭐예요? 나도 내가 처음이라. 이거 전유성 언니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걸 읽고 있고 그 전에는 나는 나로 열심히 살고 있다 이 책을 읽었어요. 주로 나로 시작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네, 좀 많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많이 이기적인. 그래요. 네. 다른 분들은 혹시 독서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해요. 아무리 도전을 해도 졸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독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책을 사 모으면은 그 희열이 좀 있어요. 읽지는 않고. 읽기는 읽는데 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긴 해요. 저도 책을 많이 읽기보다는 많이 사요, 그냥. 그래서 그냥 사둔 걸 꽂아놓고 보면 내가 마치 다 읽은 것처럼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아기 때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그때 읽은 책이 다예요. 근데 독서가 좋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요즘 장병들 같은 경우에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더더욱 독서랑은 좀 거리가 멀어질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오늘 다나카에서는 장병들이 여가 시간에 힐링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오늘 저는 군인들이 하는 고민에 딱 맞는 좀 책 처방전을 내려드릴 건데요. 저도 군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군대에 계신 장병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오시는 군인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3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여자친구와의 잦은 다툼. 여자친구와의 잦은 다툼. 네, 잦은 다툼. 네. 사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군대에서 여자친구랑 다툼이 생기면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지 않으면 또 마음도 멀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사회였었다면 그냥 만나서 금방 화해할 수 있는 일도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싸움이 되게 길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제대로 풀 기회가 없으니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 많은 장병한테 처방해주고 싶은 책은 바로 이건데요. 연애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내가 읽었네. 연애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이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 대표 연애 컨설턴트 송창민 작가님인데요. 책에는 좀 주옥 같은 연애 명언들이 가득해요. 그중에서 좀 장병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읽는 것보다 이 중에서 아까 들어보니까 연애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수민 씨가 좀 이 구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계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상대방을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다. 너무 와닿는다. 네, 맞습니다. 사실 남녀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아주 사소한 자존심 싸움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이거 해줬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 해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사실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 소속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면은 나는 지금 군대 안에 있고 여자친구는 사회에 있잖아요. 그럼 외출을 자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뭐 2~3번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럼 나머지 날들은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주면서 각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은 훨씬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구가 너무 머리를 땅 하고 쳤어요. 관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혼 초에 결혼을 하면 신혼 초에 기선제압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 내가 이 부부 관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기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예, 제가 졌지만요. 아무튼 그 의미에서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저 문구가. 네, 본인이 쓰신 건 아니죠? 네, 제가 쓴 건 아닌데 저도 저런 문구를 좀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연 장병들이 많이 하는 두 번째 고민은 뭘까요? 연애 나왔어요. 연애 나왔으면 보통 이제 미래죠, 미래. 진로. 진로. 아니면 뭐 재테크. 재테크, 뭐 건강. 네. 뭐 외모도 있을 것 같아요. 외모. 맞아. 외모. 뭘까요? 네, 여러분들 역시 되게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 이 중에 답변이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 빨리. 두 번째 고민 답 바로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근데 이게 2위래라고요? 1위는 뭐지? 1위가 궁금하시죠?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2위는 좀 바로 미래에 대한 좀 불안감인 것 같아요. 전역하고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건 아마 입대하면서부터 좀 드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너무 공감. 이 이유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고민을 가진 장병들한테는 이 책을 좀 처방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의 북극성을 찾아. 알아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만의 북극성을 되게 찾아. 유명한 책이에요. 네. 이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들이 좀 많이 읽는 진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어른들한테도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죠. MC 대희님도 이제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시면서 본인도 좀 감동을 받으신 엄청나게 많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책이, 그러니까 애들 동화책이라고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제목이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거 유명하잖아요. 제 인생 책인데. 아 진짜? 네. 단순히 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냥 우습게 들리지만 네, 맞아요. 네.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읽어봐야겠다. 누가 샀대요? 누가 샀대요? 그게 근데 그걸 말하면 안 돼. 말아. 네. 그렇죠. 그 얘기하는 순간 끝나지. 진짜? 궁금하다.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어른들한테도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감동을 주듯이 청소년 추천 도서 역시 장병들한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내가 골을 넣었을 때 응원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협업해서 축구를 잘하는 협동심이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축구랑 카테고리에서도 더 세분화시켜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는 되게 좋은 책이라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장병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기다리셨던, 궁금하셨던 장병들이 많이 하는 고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위. 생활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제일 어려워.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잖아요. 군대를 처음 가면은. 그럼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거의 1년 이상 함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좀 각종 관계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도 좀 군대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건데 혹시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이 찬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나이 어린 선임들이 반말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가장 힘든 건 폭언이었어요. 폭언. 진짜요? 네. 나이 어린 선임의 폭언. 저는 이제 계속 학교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니까 이제 군 안에는 저랑 같이 업무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군 생활 경험도 훨씬 많고 인생의 경험도 훨씬 많고 대체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래를 대할 때랑은 전혀 다른 분이어서 아예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친해져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군대도 사실 작은 사회잖아요. 사회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네, 편히 되어주기로 했다. 하루만? 네, 오늘만 좀 해주시면 내일도 해주시고 계속 해주시면 이거 되게 제목이 좋은데. 이 책은 제가 올해 7월 출판된 제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본인 책이었어요? 광고였어. 디테일이야? 광고였어요. 지금 홍보하러 나오신 거군요. 제가 약간 지금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제가 썼지만 참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많은데 완전 뻔뻔하시네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딱 한 구절만 좀 보여드리자면 궁금해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명언이네. 명언이야. 사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생활관에서 만난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의 관점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것 같거든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은 생활관 동기도 나의 선임도 그리고 후임도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군대 내에서의 자유 시간에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장병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군 생활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북테라피스트 권민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북테라피스트 딱 들었을 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민되는 상황에 맞춰서 책 추천해주고 좋은 구절까지 읽어주니까 진짜 좀 테라피 받는 느낌이에요. 힐링을 받는 느낌. 그래요. 아니 저도 북테라피로 그 처방을 좀 받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행군기 MC분들과 이제 출연자분들께 처방해드리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좀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행군기의 중심 김대희 MC님부터 이제 처방해드릴 텐데 아까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이제 부부 관계.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부부 관계. 지금 너무 행복해 보이시지만 너무 행복해. 네, 그래도 김대희 씨한테 저는 처방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겁니다. 네. 남편으로 행복하게. 남편으로 행복하게 살기. 지금 너무 행복하시지만. 제목만 봤는데 벌써 눈물이 나. 남살이죠, 남살. 이렇게 부부 싸움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사실 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좀 만들기 위한 남편들의 말과 태도가 이 책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보이시지만 더 행복해지시라고 이 책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인싸신 슬리피 씨한테는 이 책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슬리피 씨한테는. 잘 못 읽어요. 그냥 이 책을 좀 처방해드리겠습니다. 딱이다. 그들은 무엇에 지갑을 여는가. 딱이다. 진짜 딱이다. 트렌디한 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제대로네. 있어서 이미 트렌디하시지만 더 트렌디해지시라고 그리고 돈 많이 버시라고 제가 이 책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팔티 많이 쌓여 있거든요. 재고가. 반팔티. 와, 지금 저거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웃겨. 네. 마지막으로 네. 좀 수민 씨를 위한 처방책은 수민 씨가 사실 외모가 되게 뛰어나시고 성격도 방금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이제 한 스푼만 딱 뭔가 이제 딱 얹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니 한 스푼만 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해요. 뭔가 요리 약간 부대찌개에 약간 네. 뭔가 라면 스푼 넣듯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만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상식의 빈틈을 채우는 빈틈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조금 있어요. 조금 제가 봤을 때 진짜 약간 틈새. 틈새가 아니라 균열인데 균열. 상식 한 스푼만 반 스푼만 채우시면 지식까지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완벽한 처방이네. 제가 이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혹시 저의 처방이 다들 마음에 좀 드시나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하셨대? 관심사를. 이게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네. 너무 처방이 너무 좋네요. 진짜 테라피스트 맞아요. 와. 장병들도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장병들에게 독서 꿀팁 가득 알려주신 우리 권민창 멘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커튼을 닫으시면 우리는 되거든요. 책을 안 사오셔서 네, 네. 수동이에요. 본인이 책 준비해왔습니다. 네. 수동. 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단아까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운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이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틀 뒤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서운해. 실망이네요. 섭섭해. 애매하거든요. 400일? 아유, 이래서 남자들이 문제예요, 문제. 받은 선물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 쓰는 거. 그런 걸 전 베풀어요. 선물이라고 그냥 드리거든요. 그럴 거면 챙기지 마! 장병들을 위한 저축법을 알려준다. 무럭무럭 커지는 통장. 누구나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소비자예요. 한 달에 40만 원을 공공호 중에 계속 넣게 되면 500만 원. 756만 원. 458만 원. 황금알을 낳는 저축법 2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오.